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야, 에코 들어갔어. 자, 다시 시작할게요. 우리 저기 이거 하다가 유튜브 친구들 저기 미안한데 저기 뭐야, 이 문제를 잠깐 풀었어요. 풀다가 녹화를 안 한 걸 깨달았어. 정답은 이거 3번이었나? 3번이에요. 저희가 이것만 풀자고 하고 녹화를 끝냈어요. 자, 이거 그냥 간단하게 유튜브 친구들을 위해서 그룹 바이 상품 코드잖아요. 그럼 전체 테이블을 일단 나누고 시작하는 거예요. A라는 상품 분류 코드, B라는 상품 코드, 그 다음에 C라는 상품 분류 코드로 나눴어. 테이블을 이렇게 쫙 나누고 시작한단 말이야. 그죠? 반말하는 것 같네. 그래서 상품 분류 코드라는 컬럼이 셀렉트 문장에 있는 건 괜찮아요. 왜? 그룹 바이에 선언했으면 그룹 바이에 선언된 컬럼은 셀렉트 문장에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룹 바이에 선언되지 않은 컬럼들은 이런 집계 함수, 그룹 함수 이런 데 들어가서 낑겨서 들어가야 돼요. 그냥 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개념 알고 계시죠? 우리 책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또 얘기해야 되네. 여러분 만약에 상품 분류 코드가 있고 여기다 상품 가격이라는 거 그냥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 상품 가격이라는 칼럼이 이거 말고 이런 거 없다고 치고 이런 칼럼이 여기 안 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룹 바이에 써 있어야지만 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 개념 잡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품 분류 코드별로 뭐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average 상품 가격을 구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상품 분류별로 average 집계 함수가 연동할 거 아니에요. 그룹 바이랑 average랑 연동하니까 A 그룹이 뭐 7만 원이다, 6만 원이다, 뭐 5만 원이다 이런 순서대로 집계가 될 거야, 그죠? 상품 분류 코드별로 상품 가격의 평균이 날 거고요. 여기에서는 order by average 상품 가격 그거 별로 다시 정렬 하고요. range는 뭐였어요? 이거는 범위예요, 범위. 범위가 만 preceding, 만 following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만 원 안에 있는 사이에 존재하는 거. 그래서 유사계수 컬럼은 상품 분류 코드별로 평균 상품 가격을 서로 비교해서 만 preceding, 만 preceding, 만 following 사이에 존재하는 상품 분류 코드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3번이에요. 체크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이 책, SQL 자격검정 책에 121페이지에 있는 116번이에요. 116번. 116번하고 똑같이 나왔으니까 거기 해설 조금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11번하고 12번도 복기는 불가능했어요. 너무 많아요. 길어. 그리고 내가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자격검정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냥 딱 보면 그 문제랑 똑같네, 이렇게 생겼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11, 12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대신 윈도우 함수를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개념을 정립해 드릴게요. 여러분 2주 후에 좀 볼 거 아니에요? 다 까먹겠지? 왜냐면 저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믿지 않아요. 정말 졸라 공부 안 하거든. 자, 그다음에 이제 1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쿼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세요 하는 건데, 우리 서브 쿼리 이 문제 풀기 전에 서브 쿼리 개념 한번 잡고 들어가시죠. 자, 서브 쿼리라는 게 뭡니까? 쿼리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서브 문장을 우리가 서브 쿼리라고 하는데, 얘가 서브 쿼리 에어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괄호 안에다가 다시 집어넣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서브 쿼리를 포함하는 애를 메인 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브 쿼리를 포함하고 있는 애를 메인 쿼리라고 하지만 얘를 다시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얘가 메인 쿼리고 얘가 이제는 서브 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브 쿼리, 메인 쿼리는 상대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서브 쿼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where절 같은 경우에 셀렉 문장에 where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쓸 수가 없습니까? 집계 함수를 쓸 수가 없어요. 왜? 집계 함수는 누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집계 함수는 우리가 그룹 바이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이 개념 모르면 안 돼요. 집계 함수는 내가 구하려면 그룹 바이를 만나든지 만나지 못하든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룹 바이가 있으면 그룹별로 구하는 거고 그룹 바이가 없으면
전체에 대해서 구하는 건데 우리가 그룹 바이를 여기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기 전에 그죠? 그룹 바이라는 애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셀렉 문장 아니 여기 average라는 함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작살난다고요. 안 돌아가요. 오류예요. where에는 집계 함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명한 게 뭡니까? 서브쿼리 같은 것들로 그냥 값만 간단하게 넣어주자라는 게 지금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괜찮으시죠? 근데 서브쿼리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단일행 서브쿼리랑 다중행 서브쿼리가 있고 하나가 더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좀 뺐습니다. 나오면 재수없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꼬면 걱정되시면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단일행 서브쿼리 같은 경우에는 싱글러 서브쿼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셀렉으로 나온 결과물이 한 건밖에 없는 경우에요. 단 한 건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단일행 서브쿼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이때 비교 연산자를 등호, 부등호, 같지 않다 같은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행 서브쿼리 같은 경우에는 뭐 average salary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만 나오겠잖아요. 근데 행이 뭐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 employee 같은 거, employee number from EMP table에서 employee number를 뽑아내라 이렇게 하면 엄청 많겠죠. 그 직원의 수만큼 나올 거예요. 이렇게 다중행, 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결과값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쿼리문의 결과를 내보내는 거를 우리가 다중행 서브쿼리라고 하고요. 다중행 서브쿼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라고 했어요. 별표 쳐놓으시고요. in, or, any, some, exists 같은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그분 같았어요. 그 국사 누구죠? 국사 강사 설민석 씨. 예. 자, 가겠습니다. 다중행 연산자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다중행 서브쿼리는 2개 이상의 결과물을 반환을 하기 때문에 단일행 서브쿼리의 연산자 쓰시면 작살납니다. 이거 바로 쓸 수가 없어요. 바로 사용할 수가 없고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in이라든지 any or exist라는 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설명 여기 써놨으니까요. 다운 받으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n이랑 or의 부등호 표시를 가끔씩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n이랑 or의 부등호 표시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n이 30, 40, 50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x라는 애가 어떤 컬럼 x가 n이 30, 40, 50 이렇게 돼 있으면 30, 50, 40 중에 어느 애라도 괜찮으니까 걔네들보다 클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n이랑 or를 구별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n이는 어느 것, or도 모든 것, 뭐 이런 표현인데 어느 것이라는 거가 우리가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편해요. n이 같은 경우에는 부등호의 어떻게 해야 돼? 부등호의 그 크기를 가장 크게 해주는 걸로 잡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어디 봅시다. 여기 30, 40, 50이 있어요. 그럼 x가 30, 40, 50보다 크다 그러면 30보다 크고 40보다 크고 5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가장 부등호의 방향 크기를 넓혀줄 수 있는 거는 30보다 크다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30보다 크다로 고쳤어도 괜찮을까요? 예, 고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안다면 그 값을 안다면 고쳤어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떤 x가 30, 40, 50보다 작대. 그러면 똑같이 30, 40, 50보다 어떤 x가 작대. 그러면 가장 그 크기를, 부등호의 크기를 제일 넓혀줄 수 있는 거는 50보다 작다죠? 그래서 5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n이 이거는 같대.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아무거라도 괜찮아. 그럼 30이거나 40이거나 50이면 돼. 물론 x를 빠뜨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이거는 in으로 고쳐 쓰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or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작게 만드는 부등호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어떤 x가 있는데 30, 40, 50보다 어떻대요? 크대요. 그러면
부등호가 하나, 둘, 세 개인데 이 중에서 부등호가 가장 작은 애가 누구예요? 얘가 작죠. 그러니까 범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범위랑 이 범위랑 이 범위랑 누가 제일 커요? 누가 제일 작아? 왜 화났지? 얘가 제일 작잖아. 여기. 그죠? 여기 선택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반대로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빨간색 체크해주세요. 이거 문제 이번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자, 다중인 서브쿼리 비교 현상자 있죠? any, or 이런 것들은 단일행 서브쿼리에다가 쓰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in, 30 이렇게 해도 아무런 위화감이 없습니다. 30 중에 하나 되면 돼. 괜찮거든요. any 중에 30 중에 any 하면 돼. 괜찮거든요. 맞아. 다 돼. or 중에 30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다중인 서브쿼리 비교 현상자 이런 것들은 단일행 서브쿼리한테 패스해서 써줄 수 있어요. 그러나 단일행 서브쿼리 같다, 같지 않다,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은 다중행 서브쿼리에서는 사용 불가능해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any, or 이런 것들을 붙여서 하셔야 돼요. 그죠? 이런 걸 붙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any, or 이런 것들을 쓰니까 괜찮으시죠? 여기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기는 이제 이거는 너무 이제 까다롭기도 하고 그래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서브쿼리의 종류는 uncorrelated, correlated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거를 확실하게 구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우리 처음에 할 때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럼 uncorrelated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값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단순하게 값을 뽑아낸다. 단순히 값을 뽑아내기 위해서 쓰는 게 uncorrelated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얘는 특징이 있어요. 서브쿼리에 쓰이는 컬럼이 메인 쿼리의 컬럼을 갖고 있지 않은 형태가 주로 이래요. 주로. 그다음에 correlate 같은 경우에는 서브쿼리가 메인 쿼리의 컬럼을 포함해서 보통 식을 써요. 그리고 얘는 좀 동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요. 값이. 얘는 좀 정적이에요. 예시를 보면서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체크해주세요. exist 서브쿼리는 항상 연관 서브쿼리로 보통 사용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코딩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달라요. 코딩을 못하는 사람은 이거를 얘처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작정하고 이렇게 썼으니까 이런 거 나오면 보기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하나 체크 또 하시죠. 서브쿼리는 메인 쿼리 컬럼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받아와서 쓸 수 있는데 메인 쿼리는 서브쿼리 컬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순서 기억하세요. 자, 서브쿼리 연관하고 비연관이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자, 이성우 씨가 있고 김강민 씨가 있고 용유미 씨가 있어요. 그래서 연봉이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각각 이렇게 돼 있대요. 그리고 계약 연봉이 새롭게 계약한 연봉 같아요. 5,300만 원, 6,300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나는 뭘 뽑고 싶니? 라고 했을 때 계약 연봉이 지금 뭐보다 작은 거? 이건 뭐야? 전체 평균보다 작은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연봉에서 계약 연봉의 평균, 그냥 이거의 평균만 구하는 거예요. 이거의 평균만 그냥 간단하게 구해. 뭔가 값이 그냥 뭐 특별한 게 없어.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구해버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뭐 평균이 얼마야? 난 모르겠다. 뭐 하여튼 평균인데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값만 구해. 이게 좀 약간 동적이죠. 비연관.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단순히 계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연관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where 계약 연봉이 select 연봉 곱하기 100 플러스 물가 상승. 너무 어렵다. 이거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어렵다. 이게 죄송해요. 값이 이게 5거, 이게 10이고 20이에요. 조교님 이거 프린트 내보낼 때 고쳐주세요. 그래서 5, 10, 20 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거 잠깐 끊고 가죠.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 다 못 알아먹는 것 같아요. 자, 잠깐 끊어요.